번으로 입소문보다 더 빠르게 전 세계로 퍼진다. 세상을 보는 눈과 귀가 된 SNS. 나만의 컨텐츠로 누리꾼들의 인기를 듬뿍 받는 이들이 있었으니 반전 매력이 있는 사람? 짧은 영상인데 그 안에 좀 많은 내용을 담는 것 같아서 정말 우리 동네 스타입니다, 스타. 잘 만든 컨텐츠 하나 열 기업 안 부럽다. 주체할 수 없는 끼와 열정으로 똘똘 뭉친 우리 동네 SNS 스타들. 그들의 좌충우돌 하루를 들여다보자. 스타들은 방송국에서만 볼 수 있다? 천만의 말씀. 인터넷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곳에서도 스타들을 만날 수 있다는데? 혹시 오늘 주인공이세요? 아닙니다, 저는. 오늘 조금 있으면 덩치 좋고 젊은 친구 두 분이 오실 겁니다. 가뭄 끝에 내리는 반가운 단비처럼 제작진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다. 사장님, 저희 왔습니다. 아, 수고하십니다. 농촌계에 떠오르는 신예 스타 강영수, 유경호 씨.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두 사람. 꾸밈 없는 리얼리티 컨셉과 촌발 날리는 마성의 매력으로 웃음을 주고 있는데 이 수동 탈곡기는 밟는 리듬이 중요해요. 탈, 탈, 탈. 제가 2016년도에 농대를 졸업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1인 미디어가 뜨고 있었는데 도시민들에게 농업에 대한 새로운 정보도 알려주고 이제 농촌에는 새로운 홍보 수단이 될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의 토마토 모종 관리법을 소개할 예정. 보다 더 살아있는 컨텐츠를 만들기에 앞서 선행학습은 필수. 여기 젖목입니다. 여기 젖 붙이는 게 보이죠? 요 마디가. 예. 그 심을 쓸 적에 이 젖 붙이는 데까지 흙이 오면은 젖 붙이는 효과가 없습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하늘같은 선배의 조언을 토대로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가는 두 사람. 준비해온 비장의 카드, 아니지 카메라를 꺼내들었다. 저는 1분 잡초, 텃밭에서 주로 만날 수 있는 잡초 얘기인데 겨울에 만날 수 있는 잡초를 찾아볼 생각입니다. 오늘 내세적으로 리뷰할 농기구는 모종삽입니다. 모종삽을 내세적으로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드디어 시작된 오프닝 영상. 어째 당사자들이 더 즐거워 보이는데 구경꾼들의 뇌트워크를 오작동시키는 나름의 뇌세적인 포즈에 비닐하우스 안은 웃음꽃으로 꿈틀꿈틀. 농사 짓기 싫어서 난린데 젊은 친구들 진짜 내 농사꾼으로서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저래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 안전한 먹을거리를 넘어 우리 농촌을 살리고자 2년 전부터 시작한 일. 단단하게 뿌리 내린 잡초처럼 이곳에 삶의 뿌리를 내린 두 사람에겐 무심코 지나칠 수 없는 풀 또한 살아있는 컨텐츠 소재로 뽑힌다. 겨울냉이. 찾기 힘들고. 진짜 잡초 같네요. 요거 가자. 레디 액션! 강의장의 1분 잡초! 농기구 컵에 이은 또 다른 인기 강좌가 시작되고 카메라 만지랴 모델하랴 이곳에선 1인 2역은 기본. 사실 이거는 잡초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주는 자연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분 지난 것 같은데. 이거 대표로 안 주세요? 아유 숨차다 숨차. 과연 완성본은 어떻게 나왔을까? 요 보면 꼭 위에 보면 이렇게 작은 것들이 오르는데 요 끝에 있는 풀들은 이제 나중에 안 먹고 뜯어버리고 요 안에 있는 게 또 맛이 있어요. 아유. 그리고 여기 나중에 봄 되면은 이 싹이 올라와서 1분 안에 모든 설명을 끝내야 하는 잡초 광자. 만약 1분을 넘기게 되면 이렇게 깜찍한 응징이 뒤따르니 영수 씨 좀 더 분발해야겠어요. 영상 작업의 핵심은 역시 편집. 촬영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온 경호 씨의 손길이 분주한데 농사를 알든 모르든 이들의 컨텐츠가 사랑받는 이유는 누구나 빵 터지게 만드는 편집 센스에 있다. 댓글로 사람들이 재밌다, 즐겁다, 이걸 보고 따라했으니까 이렇게 되었다라는 댓글을 달았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낮에 촬영한 모종사 편집본 함께 감상해볼까? 여기는 토마토 하우스예요. 오늘 여기에 왜 왔냐고요? 아이쿠, 오늘은 모종삽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 모종삽은 홈이어덤으로 텃밭 가꾸기에 양재산맥이죠.
이 모종삽을 활용해서 풍년을 이루도록 해보세요. 전국에는 저처럼 이 농어가 관련된 다양한 영상을 찍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콜라보를 진행해서 조금 더 풍부하고 다양한 영상을 찍고 싶은데요. 농업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이 농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재미 그리고 즐거움을 같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 다른 SNS 스타를 찾아간 곳. 제작진을 집으로 초대한 주인공은 누구? 네, 시시각각 제작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사람이 바로 SNS계 아이돌 스타 고태경 씨. 코믹한 표정과 개성 넘치는 댄스로 독보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고태경 씨. 영상 구독자만 300만 명, 대구시 전체 인구수보다 많은 숫자다. 평소처럼 영상을 보다가 나도 한번 이런 거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하나둘씩 만들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한 번 빠지면 자꾸만 보게 된다는 그의 영상. 그 인기는 미국 LA와 두바이 등 해외까지 뻗어 있는데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틈만 나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헤매는 태경 씨. 역시 스타는 남다른 노력이 필요한 법. 그래서 준비했다. SNS 스타에 대한 궁금증 탑3. 아니요, 전혀 보시는 것처럼 성격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고요.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전혀 춤이랑은 거리가 굉장히 멀었는데 영상을 찍게 되면서 이제 춤을 추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패러디 영상이다 보니까 그 원작의 느낌에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가발을 뭐 구입한다든지 그 실제로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입었던 옷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원래 본인 직업은 뭐예요? 원래 직업은 약사고요. 에? 내가 잘못 들은 건가? 궁금한 건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제작진. 어머, 정말이네. 이렇게 보니까 사람 정말 아니 멀쩡하다. 응? 평소 학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조용하고 과묵한 친구인데 SNS 통해서 보면은 엄청 재밌고 좀 색다른 면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되게 놀랍습니다. 구성을 재밌게 해서 편집을 잘 했더라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제 그냥 보고 있게 되고 보면서 웃게 되고. 매주 한 가지 이상의 컨텐츠를 제작한다는 태경 씨. 약사 일을 마친 뒤에도 영상 제작에 대한 그의 열정은 쉴 틈이 없다는데 오늘은 과연 어떤 컨셉일까? 오늘은 2017년도에 유행했던 히트곡들을 한번 메들리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조명 켜고 카메라 셔터 누르고 촬영 스탠바이 완료. 오빠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패러디면 패러디, 댄스면 댄스, 뭐든지 소화 가능하다. 저기 좀 전에 아까 그분 맞죠? 대체 어디서 이런 기가 나오는지 역시 이 구역의 스타다운데? 4분, 5분 정도짜리 영상을 만드는데 촬영만 한 제가 10시간 정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편집이나 기획하는 시간까지 치면은 영상 하나를 만드는데 한 꼬박 이틀 정도는 소요를 해야 돼서 보시는 것보다는 좀 시간적인 소요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컨텐츠를 제작해온 지도 어느덧 5년차.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은 수백 개의 영상들이 바로 이 작은 공간에서 탄생됐다는데 태경 씨 오늘 영상은 어때요? 잘 나왔어요? 평소보다 많아서 조금 힘들긴 했는데 그만큼 결과가 잘 나올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바로 확인 들어가요. 하나, 둘. 오빠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끙끙. 지금 한 팔로워 분이 한 300만 분 정도 계신데 지금처럼 열심히 해서 500만 명, 1000만 명까지 넘어설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 동네 스타들도 세상에 뜰 수 있는 시대가 왔다. 나를 바꾸고 나아가 세상을 바꿔나가는 컨셉으로 늘 변함없는 웃음과 재미를 주는 우리 동네 스타들. 앞으로도 그들의 행보가 기대된다. 나를 감싸주는 한 잔의 차처럼 언제나 찾아가실 수 있는 고향이 되어주는 따뜻한 집. 이 집은 저한테 제 꿈을
현실로 만들어준 그런 의미예요, 저한테는. 이 부부의 오래된 집과의 동행을 함께합니다. 먼발치 금강을 끼고 있는 부여 합송리. 이 오래된 마을에 리나가 찾았습니다. 저는 정말 시골이 좋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좋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만나는 부부가 더 기대가 돼요. 이 집은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집이 맞아요. 반가이 리나가 찾아간 집은 전통 한옥인데요. 나무와 흙, 자연으로 지어진 갈색의 한옥은 언제나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석가래로 이어진 겹처막 끝에 길게 걸린 겨울볕이 집안에 가득 드는 포근한 집. 이게 바로 한옥이죠. 예스럽고 단아한 이 집의 주인장, 조훈, 김수진 부부는 원래 서울 토박이라는데요. 어딜 봐도 딱 이 집을 닮은 부부는 연고도 없는 부여에 집 하나 보고 왔다네요. 솔직히 저희가 뭘 이렇게 쉽게 선택을 하거나 결정하는 성격들은 아니에요. 뭘 하려면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결정하는 성격이었는데 이 집은 정말 딱 한 번 보고 두 번째 다시 한번 보러 가자 했는데 이미 계약서에 도장 찍고 있더라고요. 눈에 콩깍지가 씌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연애에서 네. 그 여자에게 반해서 뭐 결혼하는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딱 집, 이거 하나만 보고 석가래하고 대들보만 보고 이 집을 선택하게 됐어요. 그럼 지금 이 집에서 사신 지 그럼 몇 년 되셨어요? 이제 해가 바뀌어서 이제 그냥 횟수로는 3년이고 만 2년. 집을 고친 건 20개월. 20개월 동안. 네. 아니 지금 원래 이대로 사시는 건 아니었어요? 네네. 저희가 다 수리를 해서 지금 이 상태가 된 거예요. 만 2년 전 빈집으로 방치되었던 이 집은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진주를 알아보았던 걸까요? 부부는 직접 복원에 나섰습니다. 벽을 부수어 대청마루를 살리고 시멘트를 벗겨 흙벽을 찾으며 일일이 부부의 손으로 복원해 나간 것이죠. 경험도 없는 집을 고치겠다는 결정, 부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차피 기촌을 생각한 건데 좀 젊었을 때 내려가서 힘이 좀 있을 때 정착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도피성은 아니고요. 도피성으로 온 건 아니고 처음부터 이제 생각은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시기가 좀 앞당겨졌어요. 근데 알게 모르게 서로 재미있게 느끼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쉽게 말하면 지금 뭐 제 등 뒤로 햇살이 이렇게 깊게 들어와도 이게 따뜻하잖아요. 네.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눈이 띄는 건데 말씀하시기 전에 뭐 햇빛이 들어오네 그냥. 근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이런 환경적인 요소가 더 좋아요. 나고 자란 곳은 아니지만 언제든 반가이 나를 맞아주며 지친 다리를 쉴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고향이 아닐까요? 오늘 리나는 오래된 집에서 그런 따스함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한옥의 멋에 취해봅니다. 처마 끝에서 울리는 은은한 종소리며 누군가 열기를 기다리는 문고리까지 시선이 닿는 모든 것에 마음이 갑니다. 멋있죠? 여기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거든요. 보통 이제 한옥에라도 이런 누마루가 있는 경우는 드물어요. 이거는 보통 옛날에 말하는 99칸짜리 양반집에나 이제 가끔 있는 건데 이렇게 대청마루 말고 좀 더 이제 한 단을 높여서 이제 보통 여기 앉아서 차를 마신다고 하죠. 차를 마시면서 앞에 경치를 보면서 뭐 시를 논하는 이제 여름에는 이 문을 전부 다 떼면 이제 바람이 통해요. 보통 한옥은 그게 백미거든요. 네, 대청마루에 이제 낮잠 자는 여름 바람 살살 에어컨 바람 말고 자연 바람. 사모님이 주무시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눕는 거, 눕는 거. 이 집에 또 다른 매력이 있다는데요. 여기는 솔직히 올라가기도 으야! 슬립 하시는 네.
잘 씌우시고 조심해. 머리 조심. 머리 조심. 항상 겸손해야 한다고 해요. 고래 등뼈 같은 석가래 천장이 숨어있는 다락방. 이곳에 올라온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왜 약으로 쓴다는 피마자 기름을 그렇게... 한번 내 집이려니 생각하시고 한번 정성을 갖고 한번. 기름칠 나선 리나 열심히 발라주는데요. 나무는 이렇게 기름을 발라줘야 벌레도 꼬이지 않고 오래 간다고 합니다. 와, 근데 보람이 있네요. 네, 보람이 있어요. 네. 집이란 게 사실 누구에게나 다 소중한 건데 그걸 얼만큼 자기가 관리를 계속 해주고 정성을 쏟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집보다 특히나 한옥은 그게 더해요. 전통 가구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한 것이 없습니다. 원래 모습을 찾고 매만지며 이 집의 숨은 가치를 찾아낸 것인데요. 주방을 차지한 안주인만이 아는 진짜 보물은 따로 있답니다. 딱 한 가지 할 수가 없는 게 있어요. 새로 지은 건물, 시간이 들여지는 나무 색깔. 그거는 도저히 돈으로 환산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더군다나 외부하고 이제 여기 주방하고 이제 나무 색깔도 또 틀린 게 불을 떼셔가지고 불 끓음이 올라온 거라 부엌 이 나무 색깔은 정말 어디서도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저 그 흐름도 가치를 알아주는 안주인 덕에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 되었습니다. 안채를 찻집으로 운영하면서 옛것이 주는 정감에 멀리서도 찾는 이들이 있는데요. 손님들 표정이 편해도 너무 편해 보이네요. 손길을 닿는 거 하나하나가 되게 정성이 가득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도 그래서 이거를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전통 그대로 살린 집, 예전에 우리가 어르신들이 살았던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서 살았던 그리고 봤던 아파트하고 좀 다른 느낌이죠. 대부분 다 아파트에 갇혀 사니까. 일반 커피숍도 갇혀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서로 통하고 열려있는 공간이니까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커피 마시기에도.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모이는 곳에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법이죠. 언제나 힘이 되어주는 고향에서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며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합니다.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건 뭐 3, 4일이면 끝나는 일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뭐 공사 방법, 뭐 재료 그런 걸 연구하는데 한두 달씩 걸리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그런 힘든 경험을 많이 해서 그런 걸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알려주고 싶어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저희처럼 고생 안 하게 저희가 20개월이 걸렸으면 그분들은 한 6개월 만에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또 받은 게 많아요. 여기서 재능 기부로. 네. 서각해 주신 분이라든지 뭐 캘리 해주신 분들이 저희 현판, 간판 같은 것도 써주시고 재능 기부 해주셨거든요. 또 받은 만큼 저도 베풀어야죠. 참으로 귀한 인연들이 부여해서 이어졌고 한옥은 풍요의 멋이 흐르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둘 집을 찾아오고 집은 그들에게 고향집이 되어줍니다. 한옥은 사람의 온기가 꼭 필요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은 여러분들이 와서 안에서 온기도 좀 넣어주시고 땅도 밟아주시고 좀 우리나라 전통 가옥이니까 여기에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한 번씩 이런 나무들도 만져주시고 해서 더 빛이 났으면 좋겠어요. 네. 20개월 동안 부부의 손에서 다시 태어난 것은 그들의 고향입니다. 하나하나 본래 가진 품성을 찾아 집도 사람도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곳. 이만한 집이 세상 또 어디에 있겠어요.
악기의 여왕이라는 피아노. 피아노 소리를 좌우하는 사람은 연주자뿐이겠죠. 하지만 그 소리를 더욱 섬세하고 정확하게 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피아노 조율사인데요. 그 가운데 연주자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 감성 조율사 송승호 씨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피아노 소리를 만들기까지 그의 맑고 빛나는 인생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겉에서는 커다란 창고 같아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면 100여 대에 가까운 피아노가 전시돼 있는 곳. 심상치 않은 피아노 소리가 나는 이곳은 오늘의 주인공 승호 씨의 피아노 공방입니다. 승호 씨는 해외에서 중고 피아노를 가져다 새 것처럼 수리해서 판매하고 또 조율까지 하는 피아노 아저씨인데요. 주로 음악 전문가들이 고객일 정도로 좋은 피아노 찾는데 일가견이 있는 분입니다. 이제 조율하다가 보면 어머니께서 이제 오셔서 몇 년 적금 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댁들도 계세요. 그렇게 정말 형편이 어렵고 이런 분들이 좋은 피아노를 갖고 싶어하는 그런 로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로망을 제가 전해 들으면 정말로 제가 열심히 소신껏 이렇게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IMF 시절 조율사로 근무하던 곳에서 나와 300만 원으로 시작한 중고 피아노 가게. 5년 전부터는 직접 공방을 차렸습니다. 한 대에 몇 천만 원에 달하는 세계적인 피아노 스타인웨이를 보유하다 보니 음악인들 사이에서 유명합니다. 물론 연주자에게 맞춰 갖고 싶은 소리를 만들다 보니 어느새 국내 정상의 감성 조율사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승호 씨와 함께하는 분들 역시 피아노 공장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들이라네요. 피아노는 평생에 한 번 이렇게 구하는 그 제품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그 품질을 요구를 하십니다. 네, 원래 이 악기는 음이 첫째이기 때문에 음을 조중하시는 분이라서 저희 종업원들도 거기 굉장히 많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구입할 수 있도록 블로그를 통해 소개하는 그의 피아노는 전국 방방곡곡으로 판매되는데요. 마침 계룡시에서 예약한 피아노가 출고되는 날, 무려 서너 달 만입니다. 연주자의 연령, 장르, 터치의 세기에 맞는 피아노를 찾아 해외에서 가져오고 또 조율까지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에는 피아노를 갖고 손님을 찾아뵐 때 밤잠도 못 자고 한숨도 못 자고 그렇게 긴장하고 찾아뵀었거든요. 다들 한 분 한 분 예민하시고 좀 특별하시고요. 저도 또 한 대 한 대 그렇게 좀 특별하게 또 생각해서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고 있고요. 피아노가 나갈 때면 딸 시집 보내는 기분이 든다는 승호 씨. 그곳에서도 잘 연주되기를 바라며 떠나보냅니다. 예약한 피아노가 궁금해 직접 공방을 찾아온 손님. 승호 씨 연주를 들으며 소리와 터치를 유심히 관찰하는데요. 선생님 어떤 소리를 좋아하세요? 저는 조금 네. 따라따라한 소리보다도 네, 조금 이렇게 부드러운 음색? 부드러운. 좀 더 포근하게 제가 좀 조정을 해드릴 것이고요. 가까운 곳도 있는데 굳이 먼 이곳까지 온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약을 해놓고 나니까 이제 너무 기대되더라고요. 어떤 피아노가 오게 될지. 그래서 와서 쳐보니까 소리가 더 좋아가지고 더 만족하고 있고 좋은 피아노 덕분에 만나게 된 것 같아가지고 네, 기분이 좋아요. 네. 고객과의 대화를 통해 소리에 대한 믿음도 켜켜이 쌓입니다. 피아노 아저씨 승호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피아노 연주하는 아내와 플룻과 클라리넷을 부는 아이들, 그리고 음악 감상이 전문인 승호 씨네는 음악 없인 못 사는 예술 가족입니다. 어느 날 조율을 의뢰를 해서 조율을 좀 해주고 그에 대한 이제 보수를 줬는데 제가 안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나중에 밥이나 한번 사달라고 그랬더니 밥 사주러 이제 나왔다가 이제 깊어지게 됐습니다. 보통 경양식집이나 레스토랑 가서 뭐 이렇게 고기를 먹던가 그럴 텐데 김치찌개를 먹으러 데리고 가더라고요, 첫 만남에. 그래서 거기서 참 소박하구나. 피아노 선생님으로 교회 반주자였던 선영 씨와 음악을 하다 친구 추천으로 조율을 하게 된 승호 씨와의 만남. 운명처럼 이끌려 불같은 연애를 했습니다. 그렇게 꾸려진 가정. 결혼한 지 무려 20년이나 흘렀지만 아직도 조율하기 가장 어렵고 또 인정받고 싶은 건 바로 아내입니다. 아내이면 뭔가를 이렇게 덮어갈 것 같은데 굉장히 그런 일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냉철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가장 편하기도 하지만 제가 조율을 해줬을 때 가장 또 어려운 사람이기도 해요. 사실은 오늘 정도의 위치하기까지는 아내의 그런 좀 객관적인 그런 판단도 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조율을 못하나?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 꼼꼼한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살아오면서 20년째 거의 바라보고 있는 건데 지금도 이제 고객들 집에 가거나 이러면은 되게 오래 있다 와요. 그래서 집에 오면 솔직히 좀 녹초가 돼서 오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조금 안쓰럽기는 한데 그런 게 너무 좀 자랑스럽고 되게 성실하고 그런. 조율 의뢰가 들어오면 어디든 달려가는 승호 씨. 안성까지 출장 왔습니다. 이번 고객은 독일에서 성악 전공을 하고 독립 스튜디오를 갖고 있는 음악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승호 씨는 피아노가 가진 고유의 건반 감각과 음색을 잘 살리기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전문 음악인에게 추천받아 승호 씨에게 의뢰했답니다. 이 배에서부터 울려 나오는 소리를 들어야지 좋은 소리거든요. 사람은 본인이 훈련을 하지만 그 피아노는 이제 조율하는 사람이 그런 트레이닝을 시켜줘야 돼요. 1에서부터 10까지의 조율의 단계가 있다면 8에서 10에 해당하는 그런 고급 기술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쪽이 조금 가벼워요. 가벼워요? 네. 중간에 좀 지직거리는 음들이 한두 개씩 걸리는 게.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연주자가 원하는 음색을 찾아봅니다. 소리가 깊고 무거운 것을 좋아하는 연주자와 맑고 영롱한 일본 피아노 소리와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조율에 들어가는데요. 소리를 조금 무겁게 만들려면 피아노 속 액션을 바늘로 찔러 소리를 정교하게 만져야 합니다. 조율하는 데 걸리는 시간만 4-5시간. 이게 이제 하기 전 소리고요. 이게 지금 제가 몇 개만 해본 거거든요. 이게 표면에 닿는 소리가 굉장히 좀 강한 반면에 얘보다는 약간 좀 부드럽거든요. 조율이 끝나자 연주해보는 피아니스트. 조금 더 해봐드릴까요? 음색이 좀 날카롭고 가볍고 좀 약간 날리는 음정들이 있었는데 그게 좀 이렇게 정리가 되고 부드러워졌어요. 성악가를 위한 피아노 조율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피아노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한 대 제가 소개했던 피아노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얼마나 사랑받고 인정받고 일컬음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창대한 꿈도 중요하겠지만 하나씩 이렇게
정말로 제가 정성을 다해서 고객을 만나는 것들이 저의 또 바람이고 앞으로는 이제 수출도 하는 게 저의 또 계획이고 꿈이고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피아노 소리를 만드는 일. 그는 스스로를 감성 조율사로 부르고 그 이름에 답을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앞서가는 기술력과 천부적인 소리 감각으로 피아노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송승호 씨. 연주자에게 영혼이 있는 피아노. 매혹적인 소리를 선사하기 위해 쉬지 않고 달리겠다는 그의 앞길에 꽃길만 열리길 바랍니다. 좋다. 동네 발견이 준비한 야심작. 우리 지역을 보다 슬기롭게 보다 올바르게 설명해 줄 수 있는 특급 사용 설명서. 제가 말이죠 벌써 13년 차 방송인입니다. 우리 지역 뭐 자칭 타칭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묵은지 스태프들의 도움이 있겠지요. 우리 잠깐만 먼저 하나 PD 몇 년 차죠? 17년 차. 아이고 올해도 됐다. 잠깐만 사람 분이 몇 년 차? 21년 차. 21년 차. 잠깐만 스태프들 들어와. 자, 차렷 경례. 화면은 다소 칙칙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전달해드리는 정보만큼은 신선하다는 거 글로벌하지만 극로컬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사용설명서 가즈아. 자칭 타칭 우리 동네 전문가들이 뭉쳤습니다. 동네 발견 스태프들이 만드는 첫 번째 사용설명서의 위치는 바로 경주의 랜드마크 불국사입니다. 백운교 그리고 청운교 오랜만에 보면 반가운 것 뿌이. 타버틀 짝꿍 바로 석가탑 불국사의 상징. 경주 와서 불국사 이 정도면 얼추 다 봤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불국사만 보고 가는 당신 오늘 이 시간 이후 경주에 그리고 불국사에 다시 오고 싶어지실 겁니다. 우리 동네 사용설명서 불국사 편 시작합니다. 특급 사용설명서를 만들어준다고 하더니 처음부터 불국사냐? 뭔가 식상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불국사만 본다면 당신은 하수, 불국사 보고 다른 명소로 간다 그러면 당신은 중수. 요즘 고수들은 불국사 주변에 핫한 플레이스로 갑니다. 몰랐죠? 가르쳐 드릴게. 불국사 앞 진현동 거리는요,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뉴스 호스텔과 식당, 기념품 매장들이 가득한 곳이었었죠. 야, 여기 진짜 오랜만이다. 경주 수학여행 하면은 그 기억이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여기 호스텔촌. 저도 여기 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냥 보면은 옛 모습하고 거의 비슷하다 싶은데 여기도 좀 뭐 변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요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 바뀌어요? 사실은 뭐 4년 전부터 세월호, 메르스, 또 경주지진, 포항지진 이러니까 사실 단체 여행객이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숙박이 잘 안 되고 하니까 좀 이제 그런 분들이 다들 다양한 업종으로 변하고 있는 거죠. 아, 중간중간 변하고 있구나, 여기도.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요, 새로 생긴 카페입니다. 요즘 SNS에서 가장 핫하다는 거. 아이고, 안녕하세요. SNS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예, 많이 봤습니다. 가장 인기 있다는 메뉴들을 주문하고요, 2층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확실히 느낌이 있습니다. 느낌이 있어. SNS에 예쁜 카페, 인생샷 카페로 올라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더라고요. 스태프들도 가자마자 사진 찍느라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인테리어만 멋있냐? 그럼 카페가 아니죠. 여러분 보이시나요? 겨울 인기 메뉴 허니버터 고구마와 딸기 라떼. 야,
작가의 애절한 눈빛을 외면하고 제가 먼저 맛을 봤는데요. 달콤한 고구마에 버터 향이 싹 퍼지면서 커피와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근데 요즘 여기 불국사 주변이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지 않아요? 오면은 뭐 이런 게 있었나 싶은 것들도 요즘 자꾸 들어오는 것 같고 오랜만에 와서 그런가? 그 전까지는 경주 사람들은 갈 필요 없는 곳, 그냥 단체 여행객들 가는 곳 이렇게만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서 경주에 단체 여행객보다 개별 여행자들이 많아졌잖아. 그러면서 이제 여기도 황리단길이 생긴 것처럼 여기도 조금씩 이제 개별 여행자들한테 맞춘 카페나 식당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지. 경주를 살고 있는데도 여기가 이렇게 이것저것 생기고 바뀌는지를 몰랐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찾아보지 않고 먼저 이렇게 알아보지 않으면 진짜 모른다니까, 주변도 더. 야, 여기는 어디야? 이거 꽃집인 것 같은데? 꽃들 봐라. 야, 꽃들 보시죠, 꽃. 야, 자. 한겨울 꽃들이 만발한 아기자기한 공간에 도착했는데요. 꽃향기와 커피향이 어우러진 이곳의 정체 궁금하시죠? 아니 여기 입구에서부터 꽃향기가 쫙 나는 게 예사롭지 않네요. 꽃집인가요? 플라워 카페라고 꽃하고 커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도 여기서 꽃을 직접 사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럼요. 어떤 꽃이 어울릴까요? 저기 보시면. 잠깐만 선생님, 아니 저기 아니 이장님, 아니 왜 정확하게 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생긴 꽃은 없나 보죠? 네. 그러면은 저도 꽃다발과 함께 음료 한 잔. 이곳에는 특별한 서비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잡지를 정기 구독하듯이 꽃다발을 정기 구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렇게 풍성하고 예쁜 꽃다발이 단돈 10,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매주 달라지는 꽃다발을 받아가는 즐거움을 이미 많은 분들이 불국사 누리시고 인근에 이런 계셨습니다. 카페가 있는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아마 특별한 날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특별한 데이트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강력 추천합니다. 예. 그나저나 이 예쁜 꽃은 아이고 어디 줄 데가 없네요. 저는 이걸로 어디다 줄까요? 2,000원. 째려보지 마요. 자, 가져가요. 1,500원? 생각보다 야, 이것도 특이하다. 이거 뭐야? 소당? 책꽂이에 가득한 책들 때문에 북카페인가 아니면 서점인가 했었는데요. 정말로 서당이었습니다. 사실 불국사 인근에 이런 서당이나 서점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사실 좀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어떻게 이곳에 만드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뭐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됐고요. 사실 살고 싶은 곳을 좀 찾고 있었는데 한산하고 또 좋아서 이곳이 자연도 있고 해서 이곳에 좀 살게 됐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마을을 중심으로 좀 하는 그런 배움터를 좀 만들고 싶었어서 서당이라는 이름으로 이곳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진짜 와 이게 분위기가 들어와 보니 또 남다릅니다. 사람들 많이 오시죠? 그렇게 많이 오시진 않고 이제 시작해가지고 올 여름에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씩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 와야겠네요. 뭐 많이 와주시고. 근데 훈장님이시잖아요. 서당이면은 훈장님이 굉장히 글로벌하시네요, 스타일이. 원래 제가 음악을 하는 사람이었어가지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관천숲길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매 8편마다 제가 찾아간 날에는요, 이문구 작가의 관촌수필을 주제로 고전 읽기 수업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저도 한번 참여를 해봤습니다. 근선 우대 맞기도 차고 여악한 여간 하이카라가 아니던디유? 이것도 말하겠네. 이곳 서당은요, 정말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외국어 특강, 기타 수업도 열리고요. 가끔은 공연도 펼쳐지는 그야말로 불국사의 새로운 복합 문화 공간이 탄생한 것 같았습니다.
고전을 열심히 읽고 왔더니 머리도 찌끈찌끈 아프고 무엇보다 아이고 배가 너무나도 고파지네요. 우리 경상도에서는 시래기를 시락이라고 하는데 우리 동네에 이 시락국밥이 아주 유명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맛보러 갑니다. 여기구나. 우리가 누굽니까? 초지역 밀착형 나노 디테일 울트라의 꼼꼼 거래여팀에 거진의 스태프들 아닙니까? 검색으로 못 찾는 리얼 맛집을 찾기 위해서 아는 인맥 총동원, 섭외력 200% 불가동에서 찾아낸 곳이 바로 이 집입니다. 시락국밥과 고등어구이 세트가 인기 메뉴였는데요. 사실 별거 없었습니다. 부드럽게 삶은 시래기를 어머니표 된장에 마늘 넣고 조물조물해가지고 그냥 끓입니다. 옆에서 봤는데 뭐 더 넣는 것도 없이 그냥 끓이기만 합니다. 그런데도요, 시락국 맛이 뭐 거기서 거기지 했던 저의 고정관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구수하다가 마지막에 확 개우네요. 그냥 확 개우네요. 와, 이거 속 풀리네. 뻔한 시락국 같은데 결코 뻔하지 않은 맛. 아, 이건 뭐 말로는 설명이 안 되죠. 사실 저는 진짜로 그냥 시락국밥이니까 사실 된장국밥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평소에 어머니가 해주던 국밥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아니네요. 다르네.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시래기가 이렇게 깊었나라는 정도로 맛이 막 깊고 아버님도 맛이세요, 할머니도 맛이세요, 어머니도 맛이세요. 이게 된장 맛. 어머니 여기 된장. 된장. 어머니 된장. 야. 새롭고 예쁜 카페와 문화공간 그리고 맛있는 시락국밥까지 불국사 진현동 일대를 하루 종일 즐겁게 여행했습니다. 달라져가고 있는 불국사 앞동네의 모습 어떠셨나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코스 꼭 한번 와보시고요. 다음 우리 동네 사용설명서도 기대해주세요. 저는 12살 전부경입니다. 아빠가 누구야? 전설이요. 똘망똘망하게 생겼고 저희 미니어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 가족을 위해서 돈 벌어주는 보다 나은 환경에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잘 키우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거 정당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빠 집에서는 뭐해? 아빠는? 먹고 자요. 배가 고파서 먹은 거고 잠이 와서 잔 거예요. 그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오늘 너가 원하는 대로 아빠가 종합 선물 세트를 준비했다. 아빠 믿고 따라가자. 알았지? 자, 보기 가자. 출발부터 생각이 조금 다른 듯한 아빠와 딸. 처음으로 함께 떠나는 여행인데요. 우리도 따라가 볼까요? 부녀가 처음 찾아간 곳은 블록 체험전. 장난감 왕국에 온 것처럼 알록달록한 블록으로 가득하네요. 보통 우리 아이들하고 자녀들하고 이렇게 가족분들 오시잖아요. 네. 그럼 어떤 우리가 체험을 하고 어떤 걸 만들게 되죠? 일단 저희 전시회 주제 자체가 네. 바닷속이기 때문에 바닷속? 네, 바닷속 동물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네, 예. 그 외에 아이들이 만들고 싶은 것들은 뭐든지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이야. 우리 부경이는 어떤 거 만들고 싶어? 니모. 응? 니모. 니모 너무 어려워. 니모 말고 좀 쉬운 거 하자. 아빠가 딱 대결하자. 불가사리. 불가사리. 아빠가 생각하는 게 불가사리였는데. 그러면 부경이는 불가사리 만들어 보고 아빠는 아빠가 좋아하는 해삼 멍게 한번 만들어 볼게. 오케이? 불가사리와 해삼이라 발상부터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사람. 하지만 블록을 조립하기 시작하니 언제 투닥거렸냐는 듯 사이좋게 블록을 쌓아가고 있네요. 집중하는 부경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죠? 아빠 완성. 부경아 완성 봐라. 이게 왜? 해삼. 왜? 해삼 꼬리. 이런 거 보면 아빠는 예술가 안 간다. 어쩐지 딸보다 아빠가 더 신나 보이죠? 뚝딱뚝딱 망치질 하다 보니 불가사리와 해삼 모두 완성. 일단은 선생님 어떻습니까? 예. 저는 해삼입니다. 해삼. 예. 네. 해삼 불가사리. 선택은
불가사리. 불가사리. 야, 이거 너무한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경이보다 더 어린 친구들을 위한 작은 크기의 블록도 마련돼 있는데요. 저희 캐플 블럭은 크기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 이유는 다양한 연령층의 분들이 오셔서 즐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안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오셨어도 쉽게 그 도안을 보고 따라 만드시면 굉장히 즐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성! 아빠가 더 잘했지. 아빠 수박이거든. 아빠 펭귄이. 허리야. 너무 힘들다. 다음으로 부녀가 찾은 곳은 바로 눈썰 매장. 부영아, 눈썰 매장 아이가. 이번에도 어쩐지 아빠가 더 신나 보이네요. 보기만 해도 신나는 눈썰매. 누가 더 빠르나. 하얀 눈이를 시원하게 가리는 우리 아이들. 전철 부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긴장되지? 아까처럼 충돌하면 안 되는데. 걱정하지 마. 아빠가 운전면허증이 있다. 걱정하지 마라. 운전면허증 있는 아빠 믿고 신나게 출발. 오랜만에 알콩달콩한 아빠와 딸. 아찔한 썰매라도 둘이 함께라면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부경이 얼굴에도 웃음이 가득한데요. 두 사람 그렇게 재밌나요? 이거는 아이들 노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이 충분히 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눈썰매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걸 못 탔잖아요. 너무 재밌네요. 아이들도 올만해요, 충분히.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신나는 눈썰매 한마당. 좋은 것도 싹 있고 썰매 타는 재미에 푹 빠진 모습이죠. 자주 오는데 해마다 오는데요. 해마다? 어때요? 한번 좋아요. 타보니까. 가깝고. 네, 집에서 가까우니까. 가깝고 집에서 가까우니까 네, 좋다. 네. 아이들보다 아까 타는 거 보니까 어머니가 더 즐거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재밌어요. 재밌지. 장민아. 처음 와봤는데 괜찮네요. 아니 보통 우리 아빠들이 아이들하고 놀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핑계 아닌 핑계지만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방학인데 또 놀러를 안 가면 애들이 싫어하니까 평일인데도 시간을 내서 왔습니다. 방학이니까 이번이 마지막인가요? 우리 아이들하고 보내는 추억이? 앞으로도 계획이 있으십니까?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올. 다음 주에도 아버지 공약하셨습니다. 네. 자, 이제 열심히 놀았으니 허기진 배 좀 채우러 가볼까요? 짜잔. 오호, 이야, 좋다. 부경이가 좋아하는 돈가스와 아빠의 취향 저격 멸치국수가 이곳의 주력 메뉴라는데요. 잘 다진 고기에 빵가루를 묻히고 매일매일 갈아주는 신선한 기름에 바삭하게 튀겨서 특제 소스 위에 올려주면 돈가스 완성! 어머, 너무 먹음직스러운데요. 다음은 멸치국수 나가시겠습니다. 중면을 푹 삶아서 쫄깃하게 헹궈낸 다음 고명을 얹고 뜨끈한 멸치 육수를 부어주면 완성! 썰매 타느라 꽁꽁 온 몸이 다 녹겠네요. 자, 오늘 부경이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아빠가 큰 맘 먹고 하던 내니까 맛있게 먹고 기도 한번 하자. 자, 기도. 자, 우리 부경이를 아껴주시고 앞으로 부경이 잘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빠가 잘라줄게, 부경아. 이 집이 음식을 저희들 먹어보니까 깔끔하고 정갈한 가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빠 먼저 크게 국수 한 입하고 딸은 바삭한 돈가스 한 입. 아유, 우리 부경이 야무지게도 먹네. 바삭해서 맛있는 것 같아요. 그만 먹어. 아빠 먹는 게 아니고 네 입에 넣어주려고 하는 거야. 아니잖아. 네 입에 들어가자. 자, 봐봐. 네가 아니라 했잖아. 그럼 여기 다시 나와야지. 안 먹을게. 잘 먹고 잘 살아라.
아유, 누가 애고 누가 어른인지 그렇게 투닥거리다가도 금방 또 맛있게 먹는 부녀. 진짜 귀요미 커플이 따로 없네요. 부경아, 그러지 말고 아빠도 좀 나눠줘. 맛있는 음식은 나눠 먹을수록 더 맛있다고. 이제 배도 든든히 채웠겠다. 멋진 경치 보러 가볼까요? 부경이 아가일 때는 아빠가 자주 업어줬는데요, 그죠? 어? 아, 예전에는 부경이 평생 업어준댔는데 이제는 오늘로서 마지막이다 이제. 아니야. 부경이도 이제 좀 무거워졌네. 아닌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깃털처럼 가볍다. 아, 뭐, 왜 계속 말이 바뀌어? 그래도 기분 좋다, 부경아. 아빠가 준비한 오늘 데이트 코스의 마지막. 두근두근 올라타 보는데요. 자, 아빠 부경이의 마지막 데이트 레이바이크 출발. 나 빠르지. 오, 빠르다.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야? 그런가? 속도 좀 낮추자, 그러면. 동상이몽 부녀였지만 오늘 하루 종일 붙어 다닌 덕분일까요? 이젠 둘의 호흡이 아주 척척입니다. 부경아, 이게 철교인데 엄청 오래된 철교다. 그럼 부서지지 않아? 어? 그럼 부서지지 않아? 부서지면 안 되지. 부서지면 어떡해? 안 돼. 절대 안 부서져. 아빠가 럭키 가이잖아. 호기심 많은 부경이 질문에 답을 해주다 보니 어느덧 해가 지기 시작하고 두 사람은 평소 못 나눴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아빠가 바쁘다는 핑계로 부경이하고 자주 놀아주지도 못해서 미안하긴 미안한데 그래도 부경이가 아빠 이거 가족들을 위해서 이것만 좀 신경 써줘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만약에 오빠라고 상대를 치잖아. 그러면 오빠는 아빠랑 많이 사이가 그렇게 좋진 않잖아. 오빠하고 아빠하고 대화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먼저 말을 건네. 아빠가 오빠한테 말을 좀 많이 건넸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마지막 부경이한테는 아빠가 어떤 아빠가 됐으면 좋겠어? 완벽하지 않나 부경이한테는 아빠가? 아빠 최고. 에이, 야가다 부경아. 최고 유감 해줘. 아빠 어때? 최고. 이거가? 알았어. 낙동강 위에서 함께 발을 맞추며 부녀는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처음이라 조금은 서툴고 어색했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웠던 그들의 여행. 이번 주말 두 사람처럼 가족과 함께 김해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